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8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챕터 19까지를 마무리를 지었었고 챕터 20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습해보는 챕터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챕터 21을 넘어갈 건데 챕터 21 같은 경우에는 내용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2주간으로 그 내용을 쪼개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21에서 21-3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주 수업 때 21-5까지 설명을 해서 챕터 21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1 같은 경우에는 문자와 문자열 관련 함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PPT로 넘어왔고요. 챕터 21 문자와 문자열 관련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1-1 스트림과 데이터의 이동이라는 부분인데 스트림이라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던 것들이니까 크게 이질감은 없을 것 같네요. 우선에 입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출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입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내놓은 어떤 결과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그런 등등 어떤 것들, 그 컴퓨터가 내놓는 어떤 결과물들을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입력 장치랑,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장치랑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알아보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썼었던 그 입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주였죠. 그래서 키보드로 무언가를 타이핑을 하고 그거를 스캔F 같은 그 펑션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챕터가 더 지나가면은 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파일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읽어들여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도 입력 장치로서 작동할 수가 있고요. 출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제 모니터 출력을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력 장치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입력에도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 계산했던 그 프로그램이 계산했던 결과물들을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장치로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 또는 어떤 정보들을 컴퓨터한테 입력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내놓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동수단이 되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약간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것 중에는 입력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이쪽이 컴퓨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 그 입력해주는 스트림, 그러니까 입력해주는 데이터가 가고자 하는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를 거고요. 스트림이라는 게 흘러가다,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스트림이란 거는 입력된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어떤 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뭔가 모니터라든지 프린터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 입력 스트림은 우리가 입력하는 어떤 장치라든지 어떤 방법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출력 스트림은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장치로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림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스트림이라는 개념 자체를 방금 전까지 설명을 했었고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데이터의 이동을 한 방향으로만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입력 스트림은 입력 방향으로만, 그리고 출력 스트림은 출력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스트림 이런 것들도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스트림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이동한다 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어 쓰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했었던 스캔F라든지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스탠다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이 스트림입니다라는 것을 스트림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스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지만 이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동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스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스트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스트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스트림이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STD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름으로 붙여져 있고요. 이 STD가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의 그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in은 in을 뜻하죠. 그래서 얘는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고 불리고요. 얘는 보통 키보드를 대상으로 입력받는 어떤 스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출력 스트림이고요. 모니터를 대상으로 출력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스트림이다라고 출력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표준 에러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랄까 어떤 에러 메시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 쪽으로 출력해주는 출력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준 스트림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동시에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그 표준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형성되고 프로그램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그 외의 스트림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파일 입출력을 위한 스트림이 있어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되면은 그 IF 스트림, 그 다음에 OF 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아마 쓸 거예요. 이게 C언어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input 파일 스트림이고요. output 파일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파일을 입력받을 때 쓰는 스트림, 얘는 그러니까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쓰는 스트림이 IF 스트림,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해 주게끔 하는 그런 출력 스트림을 OF 스트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해서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파일 출력에 대한 챕터를 갔을 때 설명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외에 나머지 요 세 개의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출력 리다이렉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출력 스트림이랑 에러 스트림을 향하는 데이터 전송의 방향을 각각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챕터 21-1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만 설명한 그 소 챕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챕터 21-2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림을 이용해서 문자 단위의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챕터 21 같은 경우에는 문자와 문자열 관련된 함수라는 그 주제로 이제 챕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개의 문자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부를 거고, 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던 하나의 그 알파벳들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챕터 21-2 같은 경우에는 문자 단위의 입출력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입출력 함수,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두 함수는 여기 그 풋이라는 것이 그냥 밀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밀다라는 뜻에서 push라는 걸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는 캐릭터라고 부르거나 또는 문자 또는 문자열에 대한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는 char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썼었죠.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ut차라고 나는 그 말을 할게요. 그래서 put차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또는 fputc에서 아마 이 c도 마찬가지로 차의 약자, 그러니까 줄임말일 거예요. 그래서 fputc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출력하고 싶은 어떤 문자들을 출력하게끔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어떤 인테저형, 지금 여기 인테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 인테저형으로 선언이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인테저형으로 그 선언되어 있었던 C라는 어떤 그 문자를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렇게 해서 푸차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fputc라는 것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쪽으로 출력을 하는 그 함수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intc라는 것 말고도 뒤에 stream이라는 파일에서 stream이라는 어떤 그 출력 대상을 지정해주는 부분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대상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거고요. 얘 같은 fputc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의 대상을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뭐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의 출력 대상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fput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fputc에서 이 두 번째 이제 여기 스트림이 들어간 요 부분에 파일에 대한 그 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출력 스트림인 stdout이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푸차 같은 경우에도 화면으로 출력하는 그 함수였고요. 그죠? 문자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함수였고 fputc도 출력하는 그 출력 스트림이 그 모니터로 출력하는 어떤 출력 스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스트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stdout이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fputc나 아니면 fpucha나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까지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두 개의 함수였고요.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는 두 함수는 이제 put차가 아니라 get차, 그 다음에 fgetc입니다. get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떤 입력되는 데이터들, 입력되는 정보들, 입력되는 문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이라는 것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하는 두 함수는 get차와 fgetc가 있고 방식은 위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get차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키보드로 입력된 문자 정보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get차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뭔가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력을 원하는 어떤 뭔가 그 문자들이 입력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void 형식으로 만들어진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fgetc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을 입력 스트림을 받도록 해서 문자를 입력받을 대상 정보를 인자 형식으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가 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입력 방법에 대한 그 입력 스트림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get차와 fgetc의 함수 관계도 마찬가지로 put차와 fputc의 함수의 관계랑 똑같이 이 스트림에다가 그 스탠다드 인, std in 요거 표준 입력 스트림 요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fgetc도 get차랑 같은 어떤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get차나 fgetc나 크게 구분지어서 쓸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 입출력 관련 예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420페이지에 있는 read write chart.c 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비주얼 C++을 이용해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자, 봅시다. 지금 420페이지에 있는 readwrite 차 캐릭터.c라는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 include부터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다음에 int ch1, ch2 해서 두 개의 캐릭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ch1은 getCha 그 다음에 ch2는 fgetC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는데 stdin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표준 입력 스트림을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는 get차랑 fgetC랑 동일하게 작동하게끔 이렇게 코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putcha ch1으로 받은 어떤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하게끔 그 다음에 fputc 그 다음에 ch2 stdou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din과 마찬가지로 표준 출력 스트림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게끔 했고 putcha랑 같은 개념으로 쓰이게 되겠죠. return 0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자 쭉쭉쭉쭉쭉 해서 네, 코드는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맞나요? 이렇게 됐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컴파일까지 해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페이지 책에 있는 예제인 것처럼 P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P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거는 지금 왜 꺼졌냐고 하면은 지난번이랑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입력을 받고 커맨드 창에서 바로 나가지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그 커맨드 창이 바로 꺼지는 그 문제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커맨드 있잖아요. cmd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cmd를 치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지금 요 프로그램을 만든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냥 제일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방법은 cd 하고요. 그 다음에 돈표 또는 슬래시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그냥 C 드라이브 제일 뭐랄까요,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가장 상위 폴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dir을 쳐보면은 여러가지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는데 지금 챕터 21이라는 폴더가 보이죠? 그죠? 디렉토리 또는 폴더가 보이죠? 그래서 cd 챕터 21 엔터 쳐주고요. dir 쳐주고요. 그러면은 챕 21이라는 폴더가 또 하나 보이죠? 그래서 챕 21 들어가주고요. dir 쳐보면은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디버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de 치고 여기서 탭 치면은 디버그가 다 완성이 돼요. 내가 굳이 de bug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de만 치고 탭을 눌러도 이렇게 폴더명이 완성이 되고 엔터 치고요. dir 해보면은 여기 있네요. chep21.exe라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킬 겁니다. chep21 여기서 그냥 exe까지 쳐줘도 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쳐줘도 자동적으로 이 폴더 내 또는 이 디렉토리 그 폴더 내에 있는 그 파일들 중에 실행 파일인 exe라는 어떤 확장자를 가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파일을 자동적으로 실행해주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아무것도 안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현재 이 프로그램은 내가 키보드로 입력해주는 어떤 값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P를 치고요. 엔터를 딱 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출력하고자 했었던 거는 여기 요 부분이랑 밑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적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를 출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출력을 안 했으면은 요 P 아래에 이런 식으로 어떤 공란이 뜨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요 내용이 뜰 건데 이렇게 공란이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결론적으로 뭘 했냐고 하면은 내가 키보드로 P를 치고요. P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잖아요. 그죠? 엔터를 쳤을 때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받아들였냐고 하면 첫 번째로 이 ch1이란 것이 get차라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이 P라는 그 본연의 어떤 그 문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되는 어떤 그 키보드의 입력을 ch2라는 변수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이 fgetC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ch2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하면은 엔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를 치고요. 그러니까 p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잖아요. 근데 이 엔터라는 것이 마치 학생들 그 printf 할 때, fprintf 할 때요. 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n 요거 친 거요. 또는 동표 n 친 거요.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뭔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문서 작업을 하다가 엔터를 친다는 것 자체가 개행, 그러니까 그 줄을 한 줄 넘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fprintf를 할 때 이 그 n 또는 동표 n을 썼던 이유가 다음 줄로 출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엔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n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ch2라는 것 자체가 뭘 받아들였냐고 하면 이 엔터의 기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터라는 기능을 엔터라는 기능을 지금 n이라는 문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ch2에는 지금 그 n 또는 동표 n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차해서 ch1이라는 것을 출력을 할 때는 그대로 그냥 p라는 것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putfc라는 것을 출력을 할 때는 그 동표 n 또는 n이 들어가서 요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딱 출력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딱 출력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개행인 거죠. 여기는 딱 개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자를 인트형 변수에 저장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왜 문자를 캐릭터, 우리가 이때까지 문자 또는 문자열을 저장할 때 썼었던 캐릭터 또는 차 또는 char이라는 어떤 데이터형으로 선언을 해서 여기 ch1과 ch2를 그 데이터형으로 선언하지 않고 왜 인트형 변수로 선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는 EOF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입출력에서의 EOF란 것은 어떤 것의 약자냐? End of File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예를 들면 뭐 1, 2, 3 블라블라블라 뭐 100, 101 블라블라블라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데이터가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파일 나중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그 파일 출력의 챕터에 들어가면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할 건데, 이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컴퓨터는 어떤 걸로 진행을 하냐고 하면은 이 라인에 있는 요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보고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래줄에 있는 정보들도 문자열로 받고요. 점점점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라인까지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이 파일이 여기가 마지막 줄입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이 이해하게끔 해줘야 프로그램이 비로소 여기까지 읽으면 되는구나, 그 이후에는 읽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end of f, 그러한 개념이 EOF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파일의 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상수인데요. 만약에 fgetC라는 함수를 파일을 대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아까 예를 들면은 ifstream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쓴다. 그리고 이 ifstream을 fgetC 함수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넣느냐? 여기다가 넣겠죠. 여기다가
그 IF 스트림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입력 스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파일 입력 스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fget 함수가 이 파일을 쭉 읽어 드릴 건데, 이 파일을 읽어 드리면서 마지막 줄까지 도달하고 나면은 EOF라는 것을 반환시켜서, 그러니까 이 IF 스트림이 EOF라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랄까요, 문자 또는 어떤 값이라고 합시다. 값을 반환시켜서 여기가 이 파일의 마지막 정보들입니다 라는 것을 프로그램이 이해하게끔 해줘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그런 개념이 EOF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콘솔 대상이, 콘솔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커맨드 창으로 입력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fget 또는 get차의 함수 호출로 EOF가 반환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가 저걸 하지 않고요. 파일로 출력하는 것이, 파일로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받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도 EOF가 반환되는, 그러니까 EOF라는 값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EOF라는 값을 출력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함수 호출의 실패.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서브 함수를 불러들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 함수가 뭔가 없거나 아니면 그 함수가 뭔가 잘못됐거나 해서 그 함수가 불러들여지지 않을 때, 함수가 호출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함수 호출이 실패할 때 EOF를 프로그램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Z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져요. 포문이라든지 for나 아니면 while 같은 문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잘못 코딩을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만 돌아요. 얘가 끝나지 않고.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컨트롤 D라는 키를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정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정지가 될 때, 정지를 시킬 때, 이 프로그램이 마치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반환하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면서 EOF를 반환하는 것처럼 컨트롤 Z 키 또는 컨트롤 D 키를 쳤을 때 EOF를 반환하도록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함수 호출을 할 때 EOF라는 것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EOF라는 값을 반환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입력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 돌다가 EOF라는 값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함수 자체가 호출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두 번째로는 함수 호출이 제대로 되지 안 되는 그런 거랑 별개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내가 특정한 구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G 키, 리눅스에서는 컨트롤 D 키를 누르면은 EOF 값이 반환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러니까 파일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데도, 파일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데도 EOF를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비주얼 C++ 에서 한번 코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봅시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421페이지에 console eof.c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쳐봅시다. 어디까지 날리면 되냐면 여기까지 날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int ch, 그 다음에 while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무한루프를 돌겠다는 뜻이에요. 1이라는 것은 무언가랑 비교를 해서 그 값이 1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데 얘가 true일 경우에만 이 루프를 돌아라라고 주는 것이 보통은 while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얘가 무조건 1이 만족돼, 얘가 무조건 true일 때까지 돌아라, 그러니까 true일 때 돌아라라고 지금 코드를 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 요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돌려라, 무한 루프를 돌려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해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ch는 get차에서 뭐죠? 이 키보드로 입력받는 데이터들을 키보드를 그러니까 ch라는 그 변수에다가 키보드로 입력받는 문자를 저장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if ch가 eof다. eof라는 것이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값 또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eof라는 것을 변수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eof 이렇게 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ch라는 값에다가 eof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이 무한 루프를 끝낼 수 있도록 브레이크라는 것을 주고요. 이 브레이크라는 것은 그 루프를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 방법이죠. 그 다음에 푸차 ch에서 만약에 ch라는 값에 eof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루프를 빠져나가라. 그리고 요거는 요 부분은 빠져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경우일 때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푸차에서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어떠한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게끔 이렇게 코드를 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결론적으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윈도우 상황이니까 컨트롤 C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B, C, D 뭐 등등등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쳐주는데 아무리 쳐줘도 끝나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볼 수 있네요. 엔터를 치면은 그냥 이렇게 공란이 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역슬래시 n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역슬래시 n을 그냥 계속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이 프로그램 이 무한의 어떤 루프를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끝납니다. 컨트롤 C라는 것이 뭐냐면 방금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던 거 기억나죠? 꺽쇠 이렇게 위쪽에 있는 요 꺽쇠에다가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컨트롤 C를 누른 거예요.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윈도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 있는 무한 루프가 이제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eof라는 것을 딱히 뭔가 선언해서 쓰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 C 언어에서 eof라는 것이 자동으로 뭔가 이해가 돼서 내가 컨트롤 C를 딱 눌렀을 때 내가 이 키보드를 입력하는 어떤 컨트롤 C라는 어떠한 그 값을 eof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줬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eof랑 같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 윈도우에서 컨트롤 C키 또는 리눅스에서 컨트롤 C키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eof라는 값으로 반환이 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형이 int이고 int형 변수의 문자를 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보면 get차도 그렇고 fgetC도 그렇고 int형 변수로 int형으로 반환하는 어떤 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익히 써왔었던 차 또는 캐릭터형이 아니라 int형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릭터형은 예외적으로 사인드 캐릭터가 아닌 unsigned 캐릭터로 표현하는 컴파일러가 존재를 한대요. 나도 이런 경우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기는 한데, 컴파일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캐릭터라고 쓰더라도 그냥 그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char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사인드 캐릭터,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에 플러스 값이 들어오든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는 반면에 캐릭터라고 선언된 변수를 자동적으로 unsigned 캐릭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는 건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플러스로 보는 unsigned 캐릭터로 표현하는 컴파일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피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eof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of라는 것의
값은 -1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캐릭터가 unsigned 캐릭터로 표현되는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EOF,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ch라는 것을 캐릭터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키보드 입력을 받게끔 한 다음에 내가 아까 한 것처럼 컨트롤 G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getChar를 이용해서 받는 값이 실제로는 -1인데, 그 -1이 unsigned 특정한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unsigned 캐릭터로 선언된 ch라는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ch 값이 +1이 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예 없는 거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근데 이 1이랑 EOF랑 비교를 했을 때 1이랑 -1이랑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라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무한루프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트를 이용해서 여기 그 값을 반환하도록 했고요. 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파일러가 사인드 인트로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unsigned int가 있어요. unsigned int를 내가 직접 선언을 해주면은 unsigned int,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양수의 값으로 보는 unsigned int를 선언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int로 선언할 경우에는 모든 컴파일러가 signed int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1의 반환에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거 피하려고 요런 특수한 케이스 피하려고 캐릭터형이 아니라 인트형으로 반응형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단위의 입출력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거는 문자 단위였고요. 단문자 단위였고요. 이번에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거, 문자열 단위의 입출력 함수를 보겠습니다. 문자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fputS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요거였죠. 여기 put차 fputc였죠. 그죠? 근데 이게 s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utS고요. put차가 putS로 바뀐 거고요. fputC가 fputS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S라는 것 자체가 스트링, 문자 열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putS와 putFS가 문자 열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고, 쓰는 방법은 똑같이 생겼어요. 위에 여기는 그냥 스트링만 하나를 받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putS는 받으려는 스트링에다가 뒤에 있는 스트링에다가 내가 스트링이랑 스트림이 발음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앞에는 출력하고자 하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 파일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화면으로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는 스트림을 입력받도록 하는 것.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해주기 위한 함수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요거는 어디 페이지에 있냐면요, 424페이지에 있네요. 424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코딩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지금 할 것은 424페이지에 있는 writeString.c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 날리고요. 시작해봅시다. 스트링은 심플 스트링. 그 다음에 printf. 미안해요. 내가 이전에 fprintf라고 설명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냥 printf, 그때 내가 설명했었던 fprintf가 printf라고 생각하면 돼요. fprintf는 좀 다른 기능이라서. 됐고, puts 테스트 해서 대응해주고요. 그 다음에 puts라고 하죠. puts라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했고요. puts to simple string
가지고 출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printf 이 fput s 테스트 그다음에 /n 해주고요. 그다음에 fput s str std out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화면을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fput s랑 put s랑 똑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 있게끔 std out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출력하게끔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n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왜 여기에다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fput s so simple string 그 다음에 std out 그 다음에 put 네 그 다음에 printf n 그 다음에 printf 3 and of main n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return 0고요. return 0까지 해서 만들어줬고 디버깅 하면요 여기도 끝났고요. 이번에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지금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 지금 딴 거랑 다르게 여기 푸데스 요거랑요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랑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심플이랑 심플 스트링 동일하게 출력이 된 건데 왜냐면 왜 동일하게 출력이 됐냐고 하면은 스트링 그죠? 지금 여기 스트링이라고 적힌 심플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스트링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fput s도 std out을 이용해서 모니터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 되지만 얘는 put s를 이용할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개행이 됐어요. 일단 심플 스트링이라는 것 자체에 개행의 역할을 하는 역/n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 자체만으로는 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put s는 자동으로 개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so simple string이 화면에 출력되고 다시 개행이 돼서 이 fput s 테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거죠. 근데 fput s 같은 경우에는 개행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simple string이라는 것을 여기 출력을 해준 다음에 다음으로 개행하는 기능이 없고 그냥 여기다가 이 printf 그러니까 여기 역/n 여기 없는 경우에는 개행 없이 so simple string이 이 뒤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printf를 여기 옆에다 붙여줘가지고 요거 이후에 개행을 합시다 라는 어떤 명령을 한 겁니다. 개행을 합시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o simple string도 개행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fput s를 썼으니까 개행 기능이 없어서 그 뒤에 printf에서 개행을 넣어줬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put s랑 fput s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fput s 같은 경우에는 std out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스트림 말고 다른 스트림을 쓸 경우에는 파일을 출력할 때도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게 여기 있네요. 자, put 함수가 호출되면 문자열 출력 후에 자동으로 개행이 이루어지지만 fput s 함수가 호출되면 문자열 출력 후에 자동으로 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설명했고요. 방금까지는 그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죠? 출력하는 함수들이었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로서 fget s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fget c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캐릭터, 문자고요. 얘는 s,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도록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두 가지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의 A, 하나의 B, 하나의 C 이런 것이 아니라 A, B, C, D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메모리 공간을 길게 할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문자랑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지금 자, 봅시다. putS랑 fputS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트림 부분만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fputS가 정의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get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받아들이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fgetS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저장하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한 변수도 있는데 여기 int n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한 개의 인자만 더 전달되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개의 인자가 더 전달되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int n이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입력받으려고 하는 그 문자열에 있는 그 개수 있죠. 그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에 들어가 있는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개를 더 추가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7칸 7바이트짜리 7바이트 왜냐면 캐릭터라는 것이 1바이트짜리였고 걔가 7칸이 있으니까 7바이트짜리 스트링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왜냐면 여기 stdin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을 썼기 때문에 키보드를 입력받을 거고 키보드를 입력받은 문자열들을 7칸을 7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str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건데 이 변수가 그러니까 몇 칸을 가지고 있는지를 fgetS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getS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 str이라는 변수만 집어넣게끔 했는데 여기는 이 변수의 길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요 예제이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stdin으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str에 저장을 하는데 뒤에서 널 문자를 왜 넣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거고 널 문자를 포함해서 size of str의 크기만큼 저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기 위해서 size of str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칸짜리냐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것이 1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요게 1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7바이트짜리가 될 거고요. 7바이트 그러니까 7칸의 어떤 변수다. 7칸의 어떤 그 화면 출력을 할 수 있게끔 7칸의 어떤 문자열을 화면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것이 fgetS입니다. 그래서 요거 왜 중간에 요게 들어가는지 하나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다른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함수 호출의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작성할 코드는 426페이지의 readstring.c 부분입니다. 일단은 다 날리고요. 자, str7 6칸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int i 다음에 for i는 0 x쪽에서 i는 3을 작을 때까지 for loop 들고 했고요. 그 다음에 fget str size of str 그 다음에 stdin 그 다음에 printf read.d 는 .s n 그 다음에 콤마 i 플러스 str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하는 거 내가 일단 이건 세이브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하고요. 했고요.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 지금 실행 결과 그 426페이지에 있는 실행 결과 1에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거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하고 엔터를 칩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꺼져버리니까 여기서 진행합시다. 여기서 챕 21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0 요 커맨드에 들어오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다른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졌던 그 프로그램에서 안에 있는 소스 코드만 바꿔가지고 지금 컴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의 위치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0, 1, 2, 3, 4, 5, 6, 7, 8, 9, 0 해서 엔터를 딱 치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지금 출력이 되게 이상한 값이 나왔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출력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상한 값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d가 아니라 %s여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꺼질 거니까 꺼주고요. 여기서 다시 진행합시다. 하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치면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봅시다. read 1 그러니까 지금 얘가 루프를 3번을 돌 거예요. i가 0부터 시작해서 3 이하가 3 미만이 될 때까지 루프를 도는 거니까 0, 1, 2 총 3번의 루프를 돌 건데요. 루프를 돌면서 지금 뭘 수행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굉장히 긴 10개, 그러니까 20개죠. 1부터 0까지,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10개에서 20칸의 어떤 스트링을, 그러니까 문자열을 입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입력들이 어디에 들어갔냐고 하면 str이라는 변수에, 그죠? str이라는 변수에, 여기를 봤죠.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이 될 건데, 이 str이라는 변수가 7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7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칸 바깥에, 그러니까 7칸을 초과하는 그 문자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원래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fgetS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sizeof에서 이 그러니까 str이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건데, 저장을 할 건데, 대신에 이 str이라는 변수의 개수가, str이라는 변수의 크기가 요만큼이 되니까 요만큼만 받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나요?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str이라는 변수가 애초에 우리가 입력한 변수보다 입력한 그 문자열의 길이보다 훨씬 짧게끔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대신에 fgetS가 어떻게 했냐면은 딱 요만큼, 딱 7칸이 되는 것만큼 받아들이도록 size of str이라는 값을 입력받아서 딱 그까지만 입력받게끔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7칸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출력된 걸 보면은 6가지씩 출력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그죠? 7, 8, 9, 10, 0, 1, 2.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한 번 이렇게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fgetS를 이용해서 한 번을 입력을 받으면은 이 길이가 초과한다. 이 길이가 요 str의 길이를 str이 저장할 수 있는 길이를 초과한다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키보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쪼개가지고 얘를 특정 길이만큼 쪼개가지고 자동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걔를 3번 출력하도록 이렇게 그 코드를 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출력한 거를 보면은 얘가 7칸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 2, 3, 4, 5, 6, 7까지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6까지만 딱 출력을 하고 루프를 한번 돌았고요. 그 다음에 7, 8, 9, 0, 1, 2까지 출력을 하고 돌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루프를 한번 더 돌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3, 4, 5, 6, 7, 8까지 출력을 하고 루프를 돌게 했는데 루프가 3번까지 밖에 안 도니까 7, 8까지만 출력하고 90은 출력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린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7칸짜리인데 왜 6개, 1, 2, 3, 4, 5, 6, 6개의 값만 출력이 됐느냐?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한 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제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챕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특정 챕터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동으로 이 스트링이라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여기에 역슬러시 n이 들어간 제일 마지막에 역슬러시 n이 한 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치 널 문자가 한 칸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설명했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챕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입력받기 위해,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적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7칸 중에 6칸만 입력을 받고 마지막에는 역슬러시 n, 그러니까 계행을 위한 역슬러시 n, 널의 개념인 역슬러시 n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널이라는 개념은 제외하고 그냥 역슬러시 n을 마지막 칸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딱 6칸만 입력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6칸 입력받고 제일 마지막에 역슬러시 n을 넣어줘가지고 계행을 하도록 했고요. 딱 마지막 6개짜리만 딱 입력받도록 했고요. 그래서 출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칸보다 훨씬 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을 받아 출력하고 한 번 더 입력받아 출력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똑같은 코드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427페이지에 있는 readString.c 실행결과 2 있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하고요. 위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right 엔터 치고요. u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력받았던 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 거니까 얘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쪼개서 3번 루프를 자동으로 돌게끔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we, like, you 얘네들이 워낙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str이라는 변수가 입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입력받고 한 번 출력하고 한 번 또 키보드 입력받고 한 번 또 출력하고 또 한 번 입력받고 한 번 출력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거는 얘는 read 1, 2, 3 사이에 무언가가 없었어요. 그죠? 무언가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계획만 듣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 출력하고요. 이만큼 한 칸이 더 띄워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like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이 띄워져 있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위라는 것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역슬러시 n 있잖아요. 그것까지 입력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7칸짜리 중에서 마지막에는 역슬러시 n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역슬러시 n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스트링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것을 프로그램한테 얘기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 같은 경우에는 딱 2개잖아요. W랑 E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슬러시 N이 세 번째에 들어가요. 그죠? W, E,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다가 역슬러시 N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슬러시 N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 스트링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얘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된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얘들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역슬러시 n까지 화면에 출력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계행이 돼서 여기가 여기 아무것도 값이 없지만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띄워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428페이지에 있는 그 실행 결과 3 있죠. 요거를 한번 쳐볼게요. u, n, i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꺽쇠 이거 보통 우리는 웃는 표지로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스트링 문자열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scan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페이스 있죠, 스페이스바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들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fgetS라는 것은 하나의 스트링을 요만큼의 스트링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붙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페이스바가 안에 이렇게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어떤 스트림 문자열 안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더라도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코딩이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fgetS라고 생각하면 돼요. scan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21-3까지 완료를 했고 21-1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했었고 챕터 21-2 같은 경우에는 문자 단위 입출력 함수를 설명했죠. 그리고 챕터 21-3 같은 경우에는 문자 열 단위에서의 입출력 함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주에는 21-4랑 21-5를 설명하고 챕터 21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